이게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예, 일단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갔네요. 예, 민주당이 3.0% 올라서 56.9%가 나왔습니다. 이거 역대 최고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19대 대선 이후에 작년이죠. 5월 4주차에 56.7%까지 올랐고요. 그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제 수치로 보면 지금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창당 이후에 이 수치가 나온 적도 없고, 물론 그 이전에 민주당의 정통이었던 다른 이제 이전의 그 정당에서도 이 수치를 본 적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이죠. 저는 그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 워낙 정상회담 효과를 크게 치솟았기 때문에 이제 조정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부분 연동해 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도 떨어지겠거니 했는데 네. 이 민주당이 올라간 걸 도와준 건 보수 야당입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오늘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지속적으로 보수 야당이 지금 그 민심과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네. 본인들은 절박하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일단 보수 야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당 같은 경우는 3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0.4%포인트 하락해서 17.5%이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지난주까지 6주 연속 20%대 초반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17.9%로 떨어졌고, 그리고 주 초중반까지 지금 17%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떨어진 것은 사실상 한국당의 지지율은 리얼미터 기준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이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이 정도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상당폭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정상회담에 대한 태도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TK하고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죠. 20대 보수층이 이번 주에 올랐습니다. 큰 폭으로. 반면 똑같이 TK 20대 보수층에서 떨어졌어요. 여기 보면 TK 보수층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요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드루킹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TK나 보수층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에 있어서는 플러스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태도 자체가 정통적인 핵심 지지층이었던 TK나 보수층에서도 기본적으로 조금 민심의 이반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루킹은 그 진작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심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못하는 이유는 진작에 말씀드렸고요. 그 기대와는 달리 역으로 결집하는 거 아니냐고 첫째부터 말했고 실제 그런 여론조사 수치도 그때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걸 포함하여 그러니까 지금 보수야당이 지금 전국을 대응하는 방식들, 지금 뭡니까? 금식이 아니죠. 참. 죄송합니다. 단식. 단식입니다. 죄송합니다. 단식. 단식을 비롯해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한다든지 혹은 이런 대치 국면. 그러니까 전선을 긋는 것에 대해서 전선을 긋는 게 공감을 얻어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6.13 지선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지점이 60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40%고 한국당에 34.7%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당에 민주당이 6주째 앞서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한국당의 핵심 지지층이었거든요. 이 부분도 눈여겨볼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른미래당을 보면 역시 똑같은 포인트로 내렸습니다. 0.4%포인트 내려서 5.6%가 나왔습니다. 다시 5%대로 떨어졌고요. 아마 좀 일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유승민 대표가 드루킹과 특검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도 특검 대상이다. 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과연 전체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부분도 한번 눈여겨볼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의도에만 다들 갇혀 있어서 그래요. 이거예요. 이게 본인들에겐 너무 중요한 문제고 엄청난 문제고 모든 사람이 막 다 기겁할 문제라고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정서와 그 시대 상황 혹은 뭐 지금 전체적으로 그 국민들의 상황인식과
점점점 유리되어 가요. 네, 유리되어 가는. 좀 여기에서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은 지금 드루킹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수 후보하고 가장 긴밀한 영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들이 여론조사에서 보면 경남도지사 여론조사에 보면 끝까지 지지하겠느냐. 그러니까 지지층의 지지의 강도인데요. 지금 85%까지 나왔어요. 근데 반면 이제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75%인데 이것이 한 3주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진 수치입니다. 김경수 후보가. 네, 후보가. 예.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당이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되고있어요. 네, 점점 더 김경수 후보의 지지층의 강도는 훨씬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야권에서는 조금 주요하게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때, 네네. 왜 그런지 분석하고 대응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민주당의 폭등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수치는. 네네. 예, 폭등은 그 대통령 효과나 정상회담 효과가 아니라 야당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단순히 그 정상회담 효과로 보기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고 지금 여야의 극한 대립 관계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깔려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은 1.8%포인트 하락해서 4.5%이고 5%이고요. 역시 민주당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평화당이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지금까지 상당히 한 번도 1%대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1.1%포인트 하락해서 1.8%가 나왔습니다. 지금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한국당하고 바른미래하고 공조를 하고 있죠. 이 부분들이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눈여겨볼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지지율도 아주 급등이라든지 급하락이 있으면은 이걸 이제 회귀 효과라 그러는데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당폭으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정이 되었습니다. 1.3%포인트 하락해서 76.1%가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1.2%포인트 올라가지고 17.1%가 나왔습니다. 네. 조사 개요는요? 이번 주중 조사는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5월 8일 점점 유리되어 가요. 네, 유리되어 가는. 좀 여기에서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은 지금 드루킹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수 후보하고 가장 긴밀한 영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들이 여론조사에서 보면 경남도지사 여론조사에 보면 끝까지 지지하겠느냐. 그러니까 지지층의 지지의 강도인데요. 지금 85%까지 나왔어요. 근데 반면 이제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75%인데 이것이 한 3주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진 수치입니다. 김경수 후보가. 네,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당이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되고있어요. 네, 점점 더 김경수 후보의 지지층의 강도는 훨씬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야권에서는 조금 주요하게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때, 왜 그런지 분석하고 대응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민주당의 폭등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수치는. 예, 폭등은 그 대통령 효과나 정상회담 효과가 아니라 야당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단순히 그 정상회담 효과로 보기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고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어서는 플러스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태도 자체가 정통적인 핵심 지지층이었던 TK나 보수층에서도 기본적으로 조금 민심의 이반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루킹은 그 진작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심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못하는 이유는 진작에 말씀드렸고요. 그 기대와는 달리 역으로 결집하는 거 아니냐고 첫째부터 말했고 실제 그런 여론조사 수치도 그때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걸 포함하여, 그러니까 지금 보수야당이 지금 전국을 대응하는 방식들, 지금 뭡니까 금식이 아니죠, 참 죄송합니다. 단식입니다. 죄송합니다. 단식. 단식을 비롯해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한다든지 혹은 이런 대치 국면, 그러니까 전선을 긋는 것에 대해서 전선을 긋는 게 공감을 얻어야 지지율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예, 일단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갔네요. 예, 민주당이 3.0% 올라서 56.9%가 나왔습니다. 이거 역대 최고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19대 대선 이후에 작년이죠. 5월 4주차에 56.7%까지 올랐고요. 그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제 수치로 보면 지금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창당 이후에 이 수치가 나온 적도 없고, 물론 그 이전에 민주당의 정통이었던 다른 이제 이전의 그 정당에서도 이 수치를 본 적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이죠. 저는 그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 워낙 정상회담 효과로 크게 치솟았기 때문에 이제 조정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부분 연동해 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도 떨어지겠거니 했는데 네. 이 민주당이 올라간 걸 도와준 건 보수 야당입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오늘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지속적으로 보수 야당이 지금 그 민심과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네. 본인들은 절박하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일단 보수 야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당 같은 경우는 3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0.4%포인트 하락해서 17.5%이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지난주까지 6주 연속 20%대 초반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17.9%로 떨어졌고, 그리고 주 초중반까지 지금 17%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떨어진 것은 사실상 한국당의 지지율은 리얼미터 기준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이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이 정도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상당폭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정상회담에 대한 태도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TK하고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죠. 20대 보수층이 이번 주에 올랐습니다. 큰 폭으로. 반면 똑같이 TK 20대 보수층에서 떨어졌어요. 여기 보면 TK 보수층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요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드루킹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TK나 보수층에 있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6.13 지선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지점이 60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40%고 한국당에 34.7%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당에 민주당이 6주째 앞서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한국당의 핵심 지지층이었거든요. 이 부분도 눈여겨볼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른미래당을 보면 역시 똑같은 포인트로 내렸습니다. 0.4%포인트 내려서 5.6%가 나왔습니다. 다시 5%대로 떨어졌고요. 아마 좀 일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유승민 대표가 드루킹과 특검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도 특검 대상이다 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과연 전체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부분도 한번 눈여겨볼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의도에만 다들 갇혀 있어서 그래요. 이거예요. 네. 이게 본인들에겐 너무 중요한 문제고 엄청난 문제고 모든 사람이 막 다 기겁할 문제라고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정서와 그 시대 상황 혹은 뭐 지금 전체적으로 그 국민들의 상황인식과